최순실 보도 터지자 상납 일단 정지. 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이 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도 하나가 나왔는데요. 작년 7월 청와대 측에서 국정원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분간 돈을 전달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걸로도 좀 비춰볼 수 있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사실로는 일단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매달 국정원으로부터 한 1억 원 가량씩 각각 이제 받아왔는데 사실 이게 이제 현금으로 청와대 인근 길거리에서 이제 007 가방에 넣어서 전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새로 나온 것은 작년 7월에 그때는 아마 되돌켜 보시면 그때 당시 처음으로 이제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고요. 예. 또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이제 그 부동산 문제 그것이 이제 처음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즉 정권의 핵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의혹들이 이제 처음으로 불거질 때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이제 청와대에서 국정원에 전화를 해서 자 이제 그 돈 당분간 보내지 마라 이렇게 이제 연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뭐냐면 그만큼 이번 사안이 아마 두 사람이 보기에도 상당히 어떤 우려스러운 상황, 즉 정권의 핵심부를 향해서 뭔가 칼날이 들고 있는 상황으로 인지를 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 자기들이 돈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끄는 것 아닌가. 즉 이 돈 받는 행위가 합법적이라면 뭐하러 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이 돈 받는 것이 충분히 불법적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아마 인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한 게 물론 누가 돈을 이제 더 이상 보내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청와대 측에서는 이 돈이 굉장히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다. 저희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도둑이 재발견인다고 하잖아요. 당시에 미르 K스포츠 재단 문제 때문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걸 받도록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른바 박근혜 은퇴용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이에 그동안에 이제 받았던 1억 원씩 받은 돈을 더 이상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이 돈의 어떤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이걸 왜 이들이 받았을까 하는 것에 관한 문제인데 하여튼 그거는 계속 저희가 추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떳떳하고 정당한 데 쓸 수는 없었던 돈이었다는 것만은 그런 상황으로 볼 때는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예. 그러면 만약에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작년 7월에 최순실 관련 최초 보도, 정권을 향한 비판적 보도가 안 나왔으면 이 돈들 정권 끝날 때까지 계속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정권이 저쪽 당시 이제 10년 주기설 이렇게 해서 차기 정권은 당시 야당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계속 5년 내내 받지는 못했을 거고 정권이 좀 기우는 쯤에서는 멈췄겠죠. 하지만 이렇게 드러나는 상황은 없었겠죠. 자연스럽게 아마 정권이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작년 7월에 두 재단 보도하고 우병우 당시 수석의 처가 땅 거래 얘기가 이 보도가 나왔을 때 그러면 돈 주지 마라, 라는 그런 연락을 했다는 거는 정권, 청와대 내에서의 어떤 감찰이라든가, 내부 감사 같은 것이 강화됐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정권 자체에 대해서 이게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인식을 그때 한 건지, 작년 7월쯤에. 좀 저는 그 시그널을 굉장히 중대하게 받아들여서, 이제 돈을 올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건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게 되네요. 예. 근데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지금 이재만 안봉근 이 두 문고리 2인방은 최순실 씨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예. 그리고 K스포츠단하고 미르재단 문제도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언론에 그게 의혹이 증폭되면서 보도가 되는 모습들을 보면 당사자 입장으로 제가 좀 약간 감정을 이입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겁이 덜컥 났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두 사람이 그걸 어떤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받아가지고 은밀하게 사용을 했었다고 하면은 예. 내가 이거 좀 한 번 더 먹었다고 하면 진짜 체하겠다. 더 챙기겠다고 하면. 네, 더 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두려움 같은 거를 느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와 관련돼 있는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당시에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의 고리에 다 들어가 있던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해했었을 거라는 거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납을 일단 정지시켰다. 예,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전직 국정원 간부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국정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긴 하나 보통 실장이나 수석들에게 건네긴 하는데 이렇게 비서관에게 주는 건 좀 의아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어요. 그렇죠. 저도 이 사실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 면에 있어요. 이 그 특수활동비라는 게 사실 이제 청와대의 어떤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사실 그동안 모든 정권에서 어떤 그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이제 관례적으로 받아왔던 게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보면 각 수석실이 전부 다 한 달에 500만 원씩 아마 받았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돈은 이제 한 달에 1년에 한 6억 정도씩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각 수석들이 이 돈을 받아서 아마 이제 활동비로 이제 썼던 것.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전 정권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수사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뇌물 혐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이 정말 문고리 사면 즉 대통령의 바로 핵심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만 원짜리로 한 달에 1억 원씩 받았다는 것은 5만 이게 원권으로. 5만 원권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공적 활동비로 쓴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사실은 그동안 정권 출범과 함께 끊임없이 견제를 받아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은 뭐 야당이나 여당에서 교체해라는데 이야기도 많았고 언론에서 끊임없이 감시를 하고 이 3인방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인방이 정말 대담하게 이 국정원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국정원과의 뭐 끈끈한 관계 아니면 이현수 전 기조실장과의 어떤 개인적인 정말 끈끈한 관계 그다음에 그 어떤 청탁을 들어줬든지 이런 게 없었으면 정말 이런 식의 범죄를 저지르기가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그 국정원 기조실장과 이 어떤 3인방 간의 예. 끈끈한 관계 속에 이루어진 범행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놀라운 게요.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에 나올 겁니다. 물론 저희가 실제로 두 눈으로 똑똑히 저 화면을 봤으면 좋겠지만 저건 이제 사파로 재구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일 놀라운 게 저 김성환 평론가입니다. 직접 차를 타고 청와대 인근에서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저렇게 현금 가방을 건네받았어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이거 옛날에 이제 비자금 전달하는 수법 중에 하나로 많이 회자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 대기업에서 돈 전달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식으로 뭐 사과 상자에다 넣어서 전달하기도 하고 뭐 그 수법들이 굉장히 진화를 많이 하면서 그게 나중에 가서는 이제 비타 상자까지 뭐 이렇게 비타민 상자까지 얘기가 되고 했었는데 이번엔 또 007 가방이라고 하는 게 등장했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 오버랩 되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최순실 씨가 김종 전 차관 만날 때 길거리에서 김종 전 차관을 차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만났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이제만 안 본 건 이 두 사람도 007 가방을 청와대 안에서 받지 않고 밖에 길거리까지 나가가지고 그것도 현금으로 5만 원짜리 현금 따발로 넣게 해서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순실 씨가 김종 전 차관한테 뭔가를 지시를 할 때 떳떳하지 못한 걸 지시를 하는 것처럼 이제만 안 본 건 두 사람도 똑같이 그런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고 그 본인들과 관련돼서 뭔가 드러나면 안 되는 심지어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조차 알면 안 되게 하는 뭔가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저렇게 현금으로 건네졌다면 검찰이 뇌물죄 입증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그 아파트를 지금 샀다 그 무렵에 2014년 무렵에 그러면 아파트는 돈이 그 은행으로 왔다 갔다 했을 거고 또 거금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산 그 돈의 출처를 본인들이 밝혀야 되는 거죠. 거기서 미처 밝히지 못하는 어떤 그 공백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 돈에서 나갔다라고 추측은 되는데 뭐 물론 지금 이제만 안봉근 두 전 비서관은 아마 지금 검찰에서는 좀 일단 부인하는 취지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것 본데요. 한 달에 1억이에요. 이거를 몇 년을 받았잖아요. 이 돈을
어딘가에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액수는. 예. 정말 깔끔하게 처리한다 그러면 정말 마늘밭에 숨겨두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다라고 하면 흔적이 반드시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아까 지금 잠깐 화면에 나갔던 저 강남 아파트들 한번 다시 보시죠. 2014년에 나란히 저렇게 잠원동, 삼성동, 글쎄 부동산의 뭐 노른자라고 하는 곳들을 다 아파트를 저렇게 매입을 다 했습니다. 이현정이. 네. 검찰은 저거를 좀 특수활동부에서 나온 곳으로 확실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삼성동이라는 게 특징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바로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의 인근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최순실 씨가 주로 활동했던 활동 무대예요.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왜 이들이 삼성동 쪽으로 이제 집을 구했을까? 아마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 또 그 주변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제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아마 구했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박 전 대통령은 돈을 누구한테 주고 받고 이런 거는 좀 안 하는 그런 이제 스타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인방들 같은 경우에 아마 박 전 대통령 그동안 모시면서 상당히 돈으로서는 굉장히 궁핍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뭐 챙겨주지 않았다라면, 근데 이제 청와대에 가서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들도 사실은 청와대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본인들도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하듯이 기업들로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다 탄로나고 소문나고 그냥 기업들 하는 거 소문나는데 가장 안전한 돈이 바로 국정원 돈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 국정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꼬리표가 없는 돈이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에 대한 전체 예산으로 즉 그동안 관행을 해왔기 때문에 예. 거기에 묻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받은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가 그동안 지원해줬던 돈에 대해서 한 캔에 묻어갈 수 있는 돈이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안심하고 받았을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게 저는 더 괘씸한 게요. 지금 뇌물이라 그러면 보통 자기 돈 주고 자기 자리 부탁하고 하는 게 뇌물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세금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의 뭐 커넥션으로 유지하는데 썼다? 저는 정말 이 보도를 보고 그냥 뭐 특수활동비에서 청와대에서 쓸 일이 있으니까 그게 뭐 화이트리스트 이런 데에 쓰였나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돈을 또 저렇게 길가에서 저런 식으로 받을 거라는 거는 정말 상상 못한 그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참 개인 유용한 것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정말 파렴치한 범죄의 단면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개인이 유용했다고 믿기지가 않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냐하면은 만약에 국정원장이든 누군가가 국정원 차원에서 문고리들을 챙겨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1억씩 전달해 줄 생각을 했을까 과연?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한 번 전달하는 정도 수준에서 1년에 한 1억 정도 줬다 그러면은 잘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겼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매월 1억씩 줬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 번 잘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청탁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8달 받으면 아파트 한 채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매월 1억씩 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문고리한테 잘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뭔가에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거나, 아니면 이걸 드리면은 이렇게 쓴다고 하셨으니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가깝지, 이걸 어떻게 1억씩 줄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국정원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도 다 정상적으로 그래도 나름 철저하게 예산을 처리하는 곳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떻게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해서 매월 이렇게 1억씩 챙겨줄 생각을 했을 건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돈의 용처는 그들이 착복했다고 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좀 계속 여지를 남겨놓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검찰에서는 그 대가성도 밝혀내야 할 문제일 텐데, 국정원이 도대체 이 문고리 3인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지금 보면 이재만 비서관은 지금 일부 법률 하시는 분들은 이재만 비서관이 이제 총무비서관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 줄 이유가 없다, 대가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재만 전 비서관은 총무비서관인가 동시에 그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총무비서관에 왜 인사추천이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이제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각 정무, 민정 뭐 해갖고 이제 인사추천위에서 모든 어떤 인사 관련된 거는 거기서 결정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총무비서관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청와대 비서실장도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 힘듭니다. 근데 매일 만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재만 비서관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이재만 비서관의 이야기는 곧 대통령의 이야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만 비서관이 그분 뭐 그냥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다들 이거는 대통령의 뜻이구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현수 전 기조실장 같은 경우는 이 경질설이 굉장히 나돌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4년 내내 기조실장을 했는데 기조실장이라는 게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질설이 나왔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졌어요. 저도 그때 상당히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경질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걸로 조금 이제 추정을 해보면 혹여 이현수 전 실장이 자신의 인사 관련된 부탁, 그 다음에 일단 여러 가지 국정원 내부의 인사와 관련된 부탁들, 그리고 그건 이재만 비서관은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러네요. 안봉근 비서관은 뭐냐면 대통령한테 들어가는 문서, 이거를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즉 청와대에서 대통령 만나서 문서 전달해 준 사람은 안봉근 비서관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전달 안 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럼 그걸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문고리 역할이죠. 그런 역할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검찰의 의심이 맞다면 이들은 세금으로 본인의 아파트, 강남 아파트를 산 셈인데요.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박 전 대통령 측근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국정원 특활비 왜 받으신 거예요? 그럼 그 돈으로 관제대본 제시하신 거예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무수석인데 그 아무것도 모르시다는 거예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조윤선 전 장관 또 나왔습니다. 이수빈 변호사님. 예. 글쎄, 이분은 조윤선 전 장관은 중간에 전달책이 있는 게 아니라 이병기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 매달 500만 원씩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수석들한테 국정원에서 수석들한테 이 특별활동비의 일부를 주는 거는 관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전 정권에서도 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마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때도 뭐 편하게 받았을 것 같아요. 그걸 뭐 뇌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다기보다. 그리고 뭐 조윤선 수석이 전 장관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런 걸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보다는 좀 정무수석은 정말 밥 살 때가 많거든요. 예. 그런 용도로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굳이 이 조윤선 정무수석의 이 돈까지 뇌물이다라고 의율해서 처벌할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은 저는 합니다. 예. 조금 부정적으로 보십니다만 어쨌든 파도 조윤선 전 장관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사실 국정원 상납 말고도 공공연하게 뇌물 요구했던 청와대 인사 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물도 주시고,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수석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아요. 아이고,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실로텔, 예. 음식당의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예. 예, 이현정 의원님, 네. 물론 그 돈의 성격이 매우 다를 수는 있지만 단순하게 보면 어쨌든 정무수석에는 매월 500만 원 갔는데 비서관에게는 매월 1억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차이가 뭐냐면 실세냐 실세가 아니냐. 바로 거기 차이에서 이 액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청와대는 자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철저히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 데 있느냐로 모든 직책이 결정되잖아요. 그렇게 돈이 결정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대통령을 매일 만날 수 있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 한 번은 못 만나는 사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매일 만나는 사람한테 가장 큰 액수가 가겠죠. 이제 그런 논리로 따져본다면 지금 아마 이제 수석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현기환 전 정무수석, 이제 조윤선 수석 이야기 나오는데 아마 지금 새로 나온 이야기는 보면 전 수석들에게 500만 원씩 줬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뭐냐면 이제 활동비에 대한 보조 형식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대통령과의 거리에 따라서 돈의 액수도 상당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까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한 달에 1억씩 받느냐 이거 본인이 다 쓰진 않았을 거고 뭔가 뿌리가 있을 것이더라고 했는데 오늘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잘할 만한 의원이 조홍천 의원이잖아요. 국정원 뇌물 청와대 핵심 파트로 갔을 것이다 라고 했고 노회찬 의원도요. 다음 얘기도 있습니다. 용돈 수준이 아니라서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와의 관련도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윤선이 한규환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활동 보조비로 사용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줬다고 할 만큼의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00만 원 정도면은. 그러니까 워낙 밥 살 때도 많고 의원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니 이런 건데 지금 문고리 3인방이 아무리 권력이 세다 하더라도 그래도 월 1억은 너무 큰 금액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한 번 어쩌다 1년에 한 번 정도 1억 원 이렇게 주면서 잘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진짜 뇌물성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한 용도의 1억을 전달했다 그러면 아 이거는 개인이 먹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매월 1억을 할까요? 매월 1억씩 이렇게 받아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개인이 쓰기에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어떤 곳입니까? 만약에 1억 원을 누군가에게 줬다 그러면은요, 근거를 남기지 않는 돈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당신 그렇게 먹어도 돼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권력의 속성을 아는 사람 같으면은 이거 먹었다가 나중에 내가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편하게 매월 1억씩 먹을 강큰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아마 본인이 사용은 일부 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목적의 돈의 성격이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저기 김성배 먹었다고는 표현을 3번이나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챙겼다고 뭐 이렇게 좀 더 수단을 할게요. 배가 고프신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뇌물이 그 뇌물죄가 성립되면 이 두 비서관은 정말 형이 세요. 이게 1억 이상이 되면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예.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이 뇌물이 그 특가법에 해당이 돼요. 1억 이상이 되면. 예. 지금 한 달 받은 게 1억이니 뭐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1억은 훌쩍 넘을 것 같은데 만일 아파트가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 예. 그러니까 이 두 비서관 입장에서는 형량을 어떻게든 좀 낮춰받기 위해서 좀 법정까지 갈 때 법원까지 가기 전에 뭔가 다 실토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아직까지는 이 돈이 특수활동비가 윗선이나 정치권을 흘러간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스로가 떳떳하고 정당한 데 쓸 수는 없었던 돈이었다는 것만은 그런 상황으로 볼 때는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예. 그러면 만약에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작년 7월에 최순실 관련 최초 보도, 뭐 정권을 향한 뭐 비판적 보도가 안 나왔으면 이 돈들 뭐 정권 끝날 때까지 계속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정권이 뭐 저쪽 당시 이제 10년 주기설 뭐 이렇게 해서 차기 정권은 당시 야당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계속 5년 내내 받지는 못했을 거고 뭐 정권이 좀 기우는 쯤에서는 멈췄겠죠. 하지만 이렇게 드러나는 상황은 없었겠죠. 자연스럽게 아마 정권이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작년 7월에 두 재단 보도하고 우병우 당시 수석의 처가 뭐 땅 거래 얘기가 이 보도가 나왔을 때, 그러면 돈 주지 마라, 라는 그런 연락을 했다는 거는 정권, 청와대 내에서의 어떤 뭐 감찰이라든가, 뭐 내부 감사 같은 것이 강화됐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정권 자체에 대해 최순실 보도 터지자 상납 일단 정지. 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이 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도 하나가 나왔는데요. 작년 7월 청와대 측에서 국정원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분간 돈을 전달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걸로도 좀 비춰볼 수 있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사실로는 일단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매달 국정원으로부터 한 1억 원 가량씩 각각 이제 받아왔는데 사실 이게 이제 현금으로 청와대 인근 길거리에서 이제 007 가방에 넣어서 전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새로 나온 것은 작년 7월에 그때를 아마 되돌켜 보시면 그때 당시 처음으로 이제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고요. 예. 또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이제 부동산 문제 그것이 이제 처음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즉 정권의 핵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의혹들이 이제 처음으로 불거질 때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이제 청와대에서 국정원에 전화를 해서 자 이제 그 돈 당분간 보내지 마라 이렇게 이제 연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이번 사안이 아마 두 사람이 보기에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해했었을 거라는 거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납을 일단 정지시켰다. 예,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전직 국정원 간부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국정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긴 하나 보통 실장이나 수석들에게 건네긴 하는데 이렇게 비서관에게 주는 건 좀 의아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어요. 그렇죠. 저도 이
이 사실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 면에 있어요. 이 그 특수활동비라는 게 사실 이제 청와대의 어떤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사실 그동안 모든 정권에서 어떤 그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이제 관례적으로 받아왔던 게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보면 각 수석실이 전부 다 한 달에 500만 원씩 아마 받았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돈은 이제 한 달에 1년에 한 6억 정도씩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각 수석들이 이 돈을 받아서 아마 이제 활동비로 이제 썼던 것.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전 정권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수사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뇌물 혐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이 정말 문고리 사면 즉 대통령의 바로 핵심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만 원짜리로 한 달에 1억 원씩 받았다는 것은 5만 이게 원권. 5만 원권. 그래서 이게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인식을 그때 한 건지 작년 7월쯤에 뭐 좀 저는 그 시그널을 굉장히 그 중대하게 받아들여서 또 이제 돈을 올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건지 뭐 저 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게 되네요. 예. 근데 이게 그 흥미로운 부분이요. 지금 이제만 안 본 건 이 두 문고리 2인방은 최순실 씨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예. 그리고 K스포츠단하고 미르재단 문제도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언론에 그게 의혹이 막 증폭되면서 보도가 되는 모습들을 보면 당사자 입장으로 제가 좀 약간 감정을 이입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겁이 덜컥 났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두 사람이 그걸 어떤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받아가지고 은밀하게 사용을 했었다고 하면은 예. 내가 이거 좀 한 번 더 먹었다고 하면 이거 진짜 체하겠다. 더 챙기겠다고 하면. 네, 더 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두려움 같은 거를 느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와 관련되어 있는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당시에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의 고리에 다 들어가 있던 때도 상당히 어떤 우려스러운 상황, 즉 정권의 핵심부를 향해서 뭔가 칼날이 들고 있는 상황으로 인지를 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 자기들이 돈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끄는 것 아닌가. 즉 이 돈 받는 행위가 합법적이라면 뭐하러 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이 돈 받는 것이 충분히 불법적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아마 인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한 게 물론 누가 돈을 이제 더 이상 보내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청와대 측에서는 이 돈이 굉장히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다. 저희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도둑이 재발견인다고 하잖아요. 당시에 미르 K스포츠 재단 문제 때문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걸 받도록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른바 박근혜 뭐 은퇴용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이에 그동안에 이제 받았던 1억 원씩 받은 돈을 더 이상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이 돈의 어떤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이걸 왜 이들이 받았을까 하는 것에 관한 문제인데 하여튼 그거는 계속 저희가 추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본인들